오늘은 코 관상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를 통해 보이는 재물 인상과 신뢰의 조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는 관상에서 흔히 재물과 연결되는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를 보면 먼저 돈복이나 재물운부터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코는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부위라기보다 그 사람이 자금을 어떻게 다룰 것처럼 보이는지, 책임을 맡겼을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이는지와 더 깊이 연결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회사에서도 재무, 자금, 관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볼 때 유독 코 인상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상에서는 코의 중심인 콧대를 중요하게 봅니다. 콧대는 자금의 흐름과 스케일, 그리고 판단의 중심감을 상징하는 부위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콧대가 곱고 안정적으로 보이면 돈을 다루는 판단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계획의 규모가 조금 크더라도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콧대가 지나치게 낮아 보이거나 중간이 꺾여 보이는 경우에는 실제 성향과는 별개로 소극적이거나 결정을 미루는 사람처럼 오해받기 쉽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인상학에서는 이런 부분을 운명으로 해석하기보다 상대가 먼저 읽게 되는 인상 신호로 봅니다. 즉, 코 인상은 돈이 많다, 없다 보다 이 사람은 책임을 맡겨도 안정적으로 보이는가라는 질문과 더 가깝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위는 콧방울입니다. 관상에서는 콧방울을 흔히 재물의 창고라고 설명합니다. 콧방울이 적당히 볼륨이 있고 탄력이 있어 보이면 들어온 것을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 인상으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코가 전체적으로 커 보여도 콧방울이 얇고 힘이 없어 보이면 실제 능력과 무관하게 돈이 머물지 않을 것 같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물운의 문제라기보다 관리 신뢰도의 문제에 가깝다고 보는 편이 더 현실적입니다. 실제 강의에서는 이런 코 인상을 가진 사람을 두고 크게 벌 것 같으냐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처럼 보이느냐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상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 성격은 매우 꼼꼼한 사람인데도 코 인상이 약해 보이면 주변에서 결단력이 부족하거나 책임감이 약할 것처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부위는 콧구멍입니다. 콧구멍의 노출과 저우 균형은 씀씀이와 태도를 읽는 보조 기준으로 설명됩니다. 콧구멍이 과도하게 드러나 보이면 급하거나 즉흥적인 소비 이미지로 읽히기 쉽고, 저우 균형이 무너지면 판단의 일관성에 대해 의문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 역시 사람의 본질을 단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첫인상은 그렇게 작동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를 볼 때는 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 전체와의 비율도 중요합니다. 코가 아무리 크고 뚜렷해도 얼굴에 비해 과하거나 비대칭이면 부담스럽고 강한 인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탄력과 윤기입니다. 윤기 있는 코는 컨디션과 에너지 상태가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이것이 결국 신뢰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 관상은 재물이 많으냐 없느냐를 따지는 문제보다 이 사람에게 자금과 책임을 맡겨도 될 것처럼 보이느냐를 읽는 인상 판단에 더 가깝습니다. 결국 커 보이는 코보다 안정적인 코가 더 오래 신뢰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인상학에서는 코를 재물의 상징으로 단정하지 않고 조직과 관계 안에서 어떻게 신뢰와 책임의 이미지로 작동하는지를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를 통해 보이는 재물 인상과 신뢰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상 인상학으로 보는 코, 콧대와 코뿌리가 만드는 중심감과 결정 인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